사실 요즘 저축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도 좀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이유가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목표를 정해보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 이런 습관들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는 저축하는 습관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랑 용돈 관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그 중에서 한 달 주기로 이제 한 달 안에 무조건 다 쓸 돈을 일부를 쪼개놓고,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이라든지 부모님 선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몇 달 동안 모아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돈을 또 따로 쪼개놓고, 그리고 또 일부는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대학교 가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해외여행, 프랑스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해외여행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의 용돈 쪼개기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4개로 지금 배분해서 용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돈들은 어느 정도 대지저금통에다가 모이고 나면 무조건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이 생기면 그때 이 돈의 거의 상당수를 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용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돈 관리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말고도 뭐 명절이나 이런 세뱃돈이나 이런 돈들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와 함께 약속을 정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자기가 자유롭게 써버리면 그 전에 줬던 용돈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 돈들은 무조건 대지저금통에 넣거나 아니면 은행에 넣거나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용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돈 교육을 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 은행에서 아이들이 저축을 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행의 의미라든지 저축의 의미를 느끼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은행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 홈페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저축하는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아이한테 10%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0% 이자를 주면 한 7주 정도만 지나도 자기의 돈이 거의 2배까지 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은행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은행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사실 실제 은행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출을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에다가 은행을 차리게 되면 아이가 혹시나 돈이 좀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대출의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기도 하다, 이렇게 대출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된다라는 것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은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데는 은행과 그리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금융기관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면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기관의 개념보다는 그 금융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체험식 그리고 놀이식으로 활동들을 꾸며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직접 증권회사의 역할을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랑 같이 경험했던 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우리 집안에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 물건들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집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권회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시면 좋겠다 싶은 주식 투자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라는 거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버는 돈을 너는 일부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쓰는 물건들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물건들 만든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니까 바비 인형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만지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바비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비 인형에 투자를 했고,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저희 아이가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업을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제페토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건 이제 2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성공적으로 나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분은 펀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이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그러니까 몇십만 원은 어디다가 투자를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